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윤미향 부부에 대해서 점점 더 까도 더 심한 것들이 막 나와서 국민들을 정말 놀랍게 합니다. 윤미향 부부가 말이죠. 위안부 그 쉼터 안성에서 탈북자들을 월북시키는 그런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김일성 장군 창가를 부르고 혁명가를 부르고 수령을 외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참 이거 정말 이게 왜 윤미향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나, 이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배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들 얘기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대협 정신대 대책협의회 윤미향이가 있던 곳입니다. 윤미향 부부가, 부부는 아니지만 부인이 있고 남편은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 완전히 뒷바라지를 하는 격입니다. 이 유경식당, 중국에 있는 그 북한의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13명이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 귀순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이 사람들을 돈 주면서 북으로 돌아가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위안부 쉼터, 안성 쉼터에서 말입니다. 이 정대협이 민변 변호사 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장 변호사라는 민변 변호사입니다. 누군지는 나중에 실체가 밝혀질 겁니다. 민변 변호사 장을 통해 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월 30만에서 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탈북은 죄다, 돌아가, 회유를 하고 장군님께 돌아가. 그것도 안전가옥 같은 그 외따른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라는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에서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윤미향 남편은 수령님, 장군님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윤미향 부부, 도대체가 그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여권이 힘을 합쳐서 그를 보호할까요? 5월 18일 날은 이낙원 지금 대선주자 1위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전 총리가 이 사태에 윤미향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사건이다, 엄중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튿날 어제 이회찬이는 어떤 조정을 받았는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별거 아니다,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 이건 이거 아니다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윤미향이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윤미향은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이력은 한국 한신대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이화대학교 대학원 그 석사를 과정을 했더군요. 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뛰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미향 이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 지금 현재 정의기억연대라는 겁니다. 그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 정신대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정대협, 이 윤미향이가 그 대표를 했습니다. 그 대표하고 그 남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가지고 설립한 쉼터, 그걸 안성 쉼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18년, 그러니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초청도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막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월북을 막 회유하고,
뭐 상당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석자가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한 참석자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인 장모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회유 대상을 탈북민들에게 매달 30에서 50만 원씩을 송금했다면서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싹 공개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죠. 그게. 예. 이 중국 닝보 유경식당 지배인으로 여정호봉 12명하고 함께 탈북했던 허강일 씨, 소위 지배인이라는 분이죠. 그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하고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서 유경식당 출신 탈북종업원 일부를 초청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회유했다면서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를 갖다가 돌보는 그런 정의기억연대인지 아니면 무슨 밀봉 활동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니, 그 위안부 피해자 쉼터 그 조용한 그곳에서 펜션으로도 사 고기도 구먹고 젊은 남자들이 와서 고기도 구먹고 그 다음에 통진당 후신인 무슨 경기연대인가 뭐가 와서들 전부 거기서 무슨 연대식도 하고 발대식도 하고 또 1박 2일 또 뭐 하고 자기들은 가서 일본 가자 놓고 또 술판도 벌이고 도대체 그런 데인 줄만 알았는데 가서 북한으로 가라고 교육까지 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정의연대 이 윤미향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꼼짝을 이 사람이 끄떡없이 지금 건재하는 것입니까? 윤미향이가. 왜 그렇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혹이 증폭됩니다. 이 허강일 씨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당시 윤미향 전 대표 남편인 김모 씨, 이 사람은 수시로 등장합니다. 인터넷 신문 대표로 했다가 또 뭐로 했다가 이럴 때는 뭐가 되죠? 이 김모 씨, 또 민변의 장 변호사는 누구죠?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라든가 쉼터에 탈북 종업원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 등을 갖다 증거로 딱 제시했습니다. 빼박 증거입니다. 이 중국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이 2018년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남편 김모 씨 초청으로 경기 안성, 그때는 이제 남편 초청이죠. 만나는 건 함께 만나더라도 남편 김모 씨 초청으로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 초대받아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도 나오고 또 유경식당 탈북종업원들이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남편 김모 씨 초청으로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서 어떤 기념사진을 찍은 부분들도 나오고 뭐 하여튼 허강일 씨란 분이 많이 제공했습니다. 자료를. 이 허강일 씨가 민변 측 관계자를 처음 만난 게 2018년 6월이라 했습니다. 허 씨가 그해 JTBC 그 블라인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리고 인터뷰하는 거 있었습니다. 국정원 지시로 총선 직전에 단체 탈북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민변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지시로 총선 직전 단체 탈북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민변 측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허 씨에 따르면 말이죠. 민변 장 변호사가 당시에 국정원 기획 탈북에 대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알리자. 응?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해 장 변호사가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를 소개해 주면서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 변호사도 좀 수상한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민변장 변호사. 그래서 허 씨는 2018년 10월 달에 명성교회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이 정대협에 기증한 서울 마포 연남동에 지금 마포 쉼터입니다. 거기서 윤 전 대표를 또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접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점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이 마포 쉼터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허 씨하고 윤 전 대표, 민변 소속 변호사 3명,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 등 11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조직입니까? 이건 뭔가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허강일 씨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막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튿날 허 씨는 마포 쉼터를 한 번 더 방문했고 그날 윤 전 대표의 남편 김 씨를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이 탈북 주도 매니저하고 민변 변호사의 대화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아주 묘한 그 기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허 씨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뭐 공작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허 씨는 돈을 받은 계좌 내역까지 다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가 공개한 계좌 조회 화면을 보면은 장 변호사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왜 장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렇게 돈을 보내고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죠? 참 묘합니다. 이 허 씨는 나 말고 다른 탈북 여정업원 3명도 월 30만 원씩 그 사람한테 각각 후원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 변호사에게 출처를 물으니까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 무렵 그 2019년 정대협이 한 해 동안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단돈 3명 합산해서 4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됐죠. 아니 정대협이 돈이 할머니에게 가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가는 돈은 정작 3명 합산해가지고 44만 원이 전부였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2018년 12월 윤 전 대표 남편 김 씨가 허 씨에게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윤 대표 남편 흰머리 김 대표라고 스스로 소개한 김 씨. 스스로가 내가 흰머리니까 흰머리 김 씨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김 씨가 이은 윤미향의 남편입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간첩 혐의로 과거에 복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되고 일부 뭐 이렇게 뭐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김 씨에 대해서 조명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그래서 일장 놀러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2박 3일짜리 김 씨가 만든 그 여행 일정까지 딱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표 밑에는 집결지인 안성의 위안부 쉼터 주소가 딱 찍혀 있었습니다. 이 허강일 씨는 함께 돈을 받던 여정업원 3명과 초청에 응하고 일행이 도착한 그 안성 쉼터에는 김 씨와 정다협 관계자, 양심수 후원회 회원 등 7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위안부 할머니 말만 쉼터지 그게 아니고 무슨 안전가옥도 아니고 무슨 가옥이지 펜션도 아니고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사가 딱 뜨니까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뭐 하는 데가 이 장소가 뭐 하는 장소인가? 안전가옥인가? 안간가? 무엇인가? 허 씨는 2박 3일 함께 여행하는 동안에 김 씨 등 초청 측은 각자 북한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주고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까지 불러댔다는 거 아닙니까? 김씨가, 윤미향의 남편이. 그래서 이 허강일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하죠. 이게 자칫 잘못 이게 뭔가 정체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마지막 날 새벽 4시쯤 혼자 서울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죠. 도망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 위협을 느꼈겠죠. 아니면 뭔가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새벽 4시에 혼자 서울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이 허강일 씨는 유경식당 탈북조범 12명 중에 사전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탈북했다는 겁니다. 탈북 전에 우리 정보기관하고 탈북 날짜를 협의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9명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변하고 정대협 관계자들은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기자회견에서 말 좀 해라 하고 자기에게 계속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종용하고 푸시하고 회유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민변하고 정대협 관계자들이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고 온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뭔가 어디서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기들이 지령받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묘한 사람들입니다. 그 허강일 씨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변 장 변호사는 허 씨에게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조직적 국가범죄야 이렇게 말하면서 허강일 씨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죗값을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 바란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강일 씨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한테 탈북은 죄라고 말하는 걸 듣고 기가 막히고 그 공포에 두려움까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허 씨, 허강일 씨는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19년 3월 말 해외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망명해 버렸죠. 이후에 정대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지급도 끊겼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가 정대협 측의 허 씨 인터뷰에 대한 해명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무슨 제임스 본드 007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장 변호사라는 사람은 직접 취재해 보시라고 말한 뒤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장 변호사도 좀 뭔가 공개돼야 될 인물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윤미향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자, 우리는 이런 거에서 이 윤미향 건에 대해서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정의기억연대로 바뀌고 하면서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이념 문제 모든 문제들 반미 사드 대책 성주대책위원회에 돈 보내고 제주 강정마을에 돈 보내고 반미 기지 군기지 만드는 걸 반대하는데 돈 보내고 도대체 이 정명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오늘 드디어 나온 이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그 유경식당 탈북자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월북하라고 자꾸 하고 이렇게 공개기자회견하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무서운 분이 결국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들어갔군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것 같습니까? 170몇 석 됐다고 지금 마음대로 하려는 이 정부, 국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를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윤미향까지 이럴 정도니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